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본격 수행평가 떠 먹여주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데, 원래는 실제로 이제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실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실험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 공의 쇠구슬의 궤적을 그려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료 보이시죠? 자료 일단 읽어보시면 이 모는 종이의 한 칸의 길이는 5cm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의 궤적은 0.1초마다 촬영한 궤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얀색 공은 여기 지금 공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공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건데, 하얀색 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장 위에 여기 있었는데 0.1초 후에 이곳을 지나가게 되고, 또 0.1초가 지난 후에 이곳을 지나가고, 거기 또 0.1초가 지난 후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0.1초가 지나간 후에 여기를 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시작점은 우리가 0초라고 놓으면 여기 첫 번째 궤적이 0. 잠시만요. 첫 번째 궤적이 0.1초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가 0.2초에서의 위치, 여기가 0.3초에서의 위치, 그리고 여기가 0.4초에서의 위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위치 0초일 때 위치가 여기고, 0.1초일 때 위치가 여기, 0.2초일 때 위치가 여기, 0.3초일 때 위치가 여기, 0.4초일 때 위치가 여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의 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보시면 자연낙하 시켰을 때 처음 0초일 때의 위치를 0으로 잡아요. 0cm. 자, 그리고 0.1초가 지났을 때 이만큼의 거리를 갔죠. 맞죠? 한 칸을 갔단 말이에요. 한 칸을 갔기 때문에 한 칸의 길이가 몇 cm예요? 5cm죠. 그래서 한 칸일 때의 위치 5cm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0.2초일 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처음 시작점으로부터 4칸을 갔죠. 맞죠? 4칸을 갔기 때문에 20cm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0.3초에서의 위치는 처음 시작점으로부터 1칸, 2칸, 3칸, 4칸, 5, 6, 7, 8, 9칸을 간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9, 5, 45, 45cm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0.4초 후의 위치를 보면 10, 11, 12, 13, 14, 15, 16 처음 시작점으로부터 16칸을 내려갔기 때문에 80cm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줄에 쓴 거는 위치고요. 시작점으로부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줄은 뭐냐면 구간 이동거리라고 해서 0초에서 0.1초 사이 이 구간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니? 0.1초에서 0.2초 이 구간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니? 0.2초에서 0.3초 이 구간에서 얼만큼 움직였니? 이 구간에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 칸을 이동했으니까 첫 번째 0초에서 0.1초에서는 한 칸 이동했으니까 5cm를 이동하게 맞죠? 그 다음에 0.1초에서 0.2초 사이를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cm 이동한 겁니까? 15cm를 이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0.2초에서 0.3초 사이를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이동했죠. 몇 cm를 이동한 거예요? 25cm를 이동한 겁니다. 0.3초에서 0.4초를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을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몇 cm를 이동한 거예요? 35cm를 그 구간에서 이동한 게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예상했겠지만 여기 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면 여기 5에서 0을 빼면 5가 되고,
20에서 5를 빼면 15가 되고 45에서 20을 빼면 25가 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그 구간 속도의 단위가 센티미터 퍼 세크 1초에 몇 센티미터를 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공식으로 따지면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초로 놓고 거리를 센티미터로 놓은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0.1초 동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는 0.1초 동안에 5cm를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0.1초 동안에 5cm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50cm/s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0. 그 다음에 여기 이 구간 0.1과 0.2 구간에서는 0.1초 동안에 15cm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가 나오게 돼요? 150cm/s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50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여기 구간 이동 거리에다가 10을 곱한 값이라는 걸 사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모는 종이가 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들이 모는 종이마다 좀씩 다르게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샘플에서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샘플에서는 얘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보면 한 칸 반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한 칸 반. 매 구간마다 한 칸 반씩 이동하고 있죠. 여기서도 한 칸 반. 마찬가지로 한 칸 반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1초마다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 반씩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평 방향을 생각해 보면 처음 위치는 0이었어요. 그런데 0.1초마다 한 칸 반이니까 5cm에 한 칸 반이니까 7.5cm씩 이동하는 거죠. 맞죠? 0.1초에 7.5cm씩. 자, 보면 한 칸 반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구간은 한 칸 반이죠. 한 칸 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보면 또 한 칸 반을 이동하죠. 그래서 한 칸 반, 한 칸 반에서 총 3칸, 15cm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 이동하게 될까요? 22.5cm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얼마? 30cm에 위치하게 되겠죠. 즉, 매 구간마다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7.5, 7.5, 7.5, 7.5cm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간에서의 속도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이 7.5를 0.1초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도는 모두 75, 75, 75, 75 cm/s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수평은 이렇게 했고요. 연직을 보게 되면 연직 방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그냥 자유낙하한 애랑 수평으로 던진 애랑 계속 높이가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계속 이렇게 높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0, 5, 20, 45, 80, 여기는 5, 15, 25, 35. 그래서 여기 속도는 50, 150, 250, 350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 모는 종이에 있는 기록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표를 채웠어요. 자, 표를 채웠으면 이제 뭘 해볼까? 표를 채웠으니까 그 표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낙하 할 때예요. 자유낙하 했을 때 구슬의 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유낙하 했을 때. 자, 보시면 0.1초 동안의 구간 이동 거리를 쓰라 그랬어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게 구간 이동 거리잖아요. 구간 이동 거리. 그래서 0.1초에서 구간 이동 거리는 5, 그 다음은 15, 그 다음은 25, 그 다음은 35죠. 이걸 그대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0. 여기서 보시면은 0초에서 0.1초 사이에 얼마를 갔다고요? 5를 갔죠. 5. 지금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한 칸이 몇 cm라는 얘기야? 한 칸이 10cm라는 얘기예요. 한 칸이 10cm이기 때문에 그러면
5cm를 갔으니까 이만큼 0초에서 0.1초 구간에는 이 절반만큼만 그래프를 채워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몇 cm를 갔어요? 여기 보시면 15cm를 갔죠? 15cm를 갔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한 칸 반을 채워주면 15cm가 되겠네요. 맞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얼마를 갔습니까? 여기 25cm를 갔죠? 그러니까 두 칸 반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두 칸 반을 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간에서는 얼마를 갔습니까? 35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채워주면 돼? 네 칸 반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구슬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매우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평으로 던지네. 일단 수평으로 던진 애는 수직 방향은 어차피 자유낙하랑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연직 방향, 이게 수직 방향이잖아요. 수직. 그러니까 위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위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 절반 채워서 5만큼 채우고, 여기는 15만큼 채우고, 여기는 25만큼 채우고, 선생님은 개떡같이 그렸지만 여러분은 잘 그리시리라 믿어요. 여기는 35만큼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채워주면 위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평으로 던지나 수직으로 그냥 놓으나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운동은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를 그대로 앞에 표에서도 앞에 표를 그대로 옮겨 붙였던 것처럼 이렇게 표를 그대로 옮겨 붙이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수평 방향인데 수평 방향에서의 구간 속도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늘 구간 이동 거리가 7.5, 7.5, 7.5, 7.5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7.5니까 그래프가 서서히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계속해서 7.5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7.5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와, 이거 7.5는 진짜 그리기 빡센데. 참고로 여러분들 거는 이렇게 0.5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는 제 거랑 좀 달라서 0.5로 제공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보다는 좀 수월할 거예요. 이게 7.5라고 칩시다. 이 높이를 좀 확대해 볼까? 확대 안 되네. 자, 7.5 높이로 이렇게 그래프가 일정한 걸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그래프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참 쉽죠. 그리고 여기 퀘스천이 하나 있네요. 두 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수평으로 던졌어요. 방금 전에 했던 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바닥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르게 비교하시오. 여러분 어차피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다를 뿐이지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똑같잖아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같다. 이 한마디면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애들의 운동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랜덤으로 6가지 종류가 들어갈 거예요. 제 7.5cm짜리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 답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쓴 예시 답안을 그대로 쓰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할 그 보고서의 이제 히든 페이지, 여기서 보여주지 않는 히든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물어볼 내용을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히든 페이지를 보여주진 않지만 미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설명해 드릴 거냐면, 여러분 제가 어떤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를 그냥 놓아서 연직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맞죠? 얘를 그냥 자유낙하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물체를 제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의 운동 방향은 분명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한 물체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맞죠?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물체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물체가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바닥에 닿기까지 얘네들이 받는 힘이 있겠죠. 얘네들의 받는 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기의 저항은 무시할 거예요. 어차피 고1에서는 제가 공기의 저항을 다루지 않을 거라 그랬죠. 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얘네들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받는 힘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로 이 두 물체의 질량은 같아요. 두 물체의 질량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는 중력의 크기 같겠죠. 그리고 중력의 방향 역시 똑같겠죠. 중력은 어차피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해라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떨어져요.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두 물체 모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제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제 수평으로 던질 거예요. 수평으로 던집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 물체를 수평으로 이렇게 던질 건데 수평으로 던지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죠? 근데 이때 이 물체가 떨어진 거리 있겠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 거리를 S라고 해봅시다. S라고 해볼게요. 자, 이 물체를 갖다가 이제 좀 더 멀리까지 날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물체를 이 S 거리까지 이렇게 날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날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더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속도를 내가 이 오른쪽 방향으로 얘가 V0의 속도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으니까 2배 멀리 가기 위해선 이 V0를 2배 더 빠르게 하면 되겠죠. 2배 더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쏘면 2배의 거리를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그냥 높이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그대로 하되 높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높이. 몇 배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니까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지냐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멀리 갈지가 결정지어져요. 자, 이 처음 V0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2배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2배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2배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2배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 공식 기억나시죠?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자, 뭘 2배로 하고 싶다고? 떨어지는 이 시간을 2배로 하고 싶어요. 시간을 2배로 하면 더 2배 멀리 갈 거니까요. 그럼 시간을 2배로 하면 여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시간을 2배로 하면 높이는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겠죠. 4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2배 멀리 ES 거리만큼 보내기 위해서는 4배 더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떨어뜨리면 더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두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제가 여기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얘네들은 수평 방향으로 던져지나 자유낙하를 하나 일정한 크기의 어떤 힘을 받게 돼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게 되죠.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라는 게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럼 아랫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으니까 아랫방향으로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져요. 일정한 힘, 일정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일정하게 빨라지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아까 보면 그냥 이렇게 자유낙하로 떨어뜨리는 애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없죠.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얘는 0이에요, 0. 수평 방향의 속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던진 애 말고 이렇게 던진 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던졌고 그리고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아랫방향으로는요. 그런데 이 수평 방향으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어 없어? 이 힘이 없죠.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운동을 한다? 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만 봤을 때? 수평 방향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운동에 대한 분석까지 잘 이해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영상 촬영한 지 20분이 넘었네요. 자,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이는 이런 모는 종이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의 움직임은 모는 종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라? 얘를 바탕으로 여기 있는 표를 채운다 그랬죠. 표를. 얘를 바탕으로 여기 있는 표를 채우는데 자유낙하 시켰을 때와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졌을 때 위치, 구간 이동거리, 구간 속도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이 채워진 표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에 대한 해석으로 뭐 자유낙하랑 수평으로 던져진 구슬이 어차피 힘에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가 받는 힘은 똑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얘를 조금 더 멀리 던지고 싶으면 2배 더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던지거나 4배 더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던지거나 하면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이렇게 일정한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거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없거나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 이렇게 밥상 차려놨는데 밥 못 더 드시면 수행평가 못 더 드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